네, 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오늘 6월 4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는 지금까지와 달리, 지금까지 일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반도체가 좀 떨어졌죠. 반도체라고 해봐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4%, 5% 내외로 좀 떨어졌습니다. 제법 큰 낙폭이죠. 그와 달리 코스닥이 좀 올랐습니다. 코스닥 기관이 좀 대거 사들이면서 예, 그 개인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좀 막아냈고요. 그 덕분에 코스닥이 조금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이 오르는 날은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오르는 날은 아마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떨어지는 사이에 그래도 그나마 소부장 쪽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예, SK 하이닉스가 5년간 생산 능력을 즉 웨이퍼 생산 능력을 2배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SK 하이닉스는 조금 쉬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쉬운 길을 간다고 해서 그게 제가 앞으로 성장이 보장되는 이런 뜻으로 알아들으시면 좀 그렇고요. 하기 쉬운 길을 가는 겁니다. 너무 머리 복잡하게 의사결정상의 복잡한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지금 가는 길을 계속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HBM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상승되기 때문에 가장 어렵지 않고 좀 안정적이고 안전방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다른 경쟁 업체들이 쫓아오는 거 그렇게 쉽게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사실상 좀 기술 개발을 HBM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을 좀 빡세게 하기는 했는데 4E까지 개발하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생산 능력만 늘리는 형태로 과연 앞으로의 경쟁을 뚫고 나갈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AI가 지금처럼 승승장구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모르는 앞으로 앞길을 모르는 데 올인을 하고 B안을 어떻게 준비를 해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설비 투자를 5년간 계속해서 크게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어, 투자 계획을 세워놓게 되면 과연 그게 B안 자체를 가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벌어들이는 돈만 가지고도 B안을 작게나마 마련할 수 있는 자금들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그 경영진들에게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도 헛발질을 하다가 SK한테 밀린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죠? 헛발질하다 밀린 상황이고 그렇게 원해서 만들었던 파운드리는 뜻대로 안 굴러가고 그죠? 삼성전자의 파운드 세계시장 점유율이요. 예전에 그래도 한 15% 됐거든요. 지금 7%예요. 예. 세계시장 점유율이 7%라는 이야기는 예, 그냥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TSMC 10분의 1 정도 수준에 만족하면서 갈 거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타이완에서 열린 예, 뭐죠? GTC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번에 제일 큰 발표 제목은 저는 분명히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스크탑에 어, 저기를 올려놓겠다. 데스크탑에 엔비디아 중심의 윈도우와 결합된 윈비디아라는 형태의 개발 도구를 올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맥이 장악하고 있는 고급의 프리미엄 개발자 시장을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견 타당하죠. 그리고 일정하게 어느 정도 가격대만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저 윈도우가 인텔과 손을 잡고 계속해서 뭔가를 발표하고 있었고 또 뭐죠? 퀄컴에서 발표한 칩이나 아니면 ARM 기반의 칩들에서도 돌아가는 윈도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세력을 확대해 왔는데 윈도우가 이제 더 이상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왜? 인텔과 윈도우에서 뭔가 혁신적이거나 아니면 기능이 좋은 것들을 개발하지를 못해요. 이미 맥에 비해서는 전력 소비 면에서 엄청 많이 밀립니다, 인텔이. 게다가 뭐죠?
컴퓨팅 성능 면에 있어서도 지금 애플한테 상당히 밀리고, 심지어는 어때요? 무소음을 표방하는 맥미니 같은 경우에 맥미니에서 돌리는 게 최신의 윈도우 인텔 기반 윈도우 머신에서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낮다라는 이야기에 들려오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M 계열 칩의 성능이 인공지능 계산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이미 나와서 대부분의 뭐 저가 시장이야 상관없겠습니다만, 예, 상당히 많은 수의 개발자 시장이 이미 맥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 윈도우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예, 물론 뭐 엔비디아가 데스크탑 머신이나 랩탑을 만든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시장에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엔비디아가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그걸 만드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결국 벌어들인 돈이 지금 그 데이터 센터에 저 GPU 넣는 거를, 예, 뭐 그거 영향을 미칠 정도이냐? 아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 발표를 하는데도 삼성전자는 다 밀렸어요. 메모리는 삼성전자 걸 쓰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뭐 레노버니, HP니, 데리니 뭐 이런 데들은, 아수스니,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윈도우 기반, 엔비디아 기반 윈도우 머신의 개발 초기 파트너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심지어 레노버나 아수스는 그렇다 쳐. 레노버는 중국 업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초기 파트너로 선정이 됐는데, LG도 삼성도 그 초기 개발 파트너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뭐야? 일단은 좀 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로는 돈을 확실히 벌고 있지만 뭐 다른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PC 조립이 그렇게 돈이 될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알리고, 그리고 개발자들은 아니든 간에 일반적으로 삼성 머신이 팔리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뭐랄까요, 좀 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됐고요. 광통신 통신 장비 5G가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주파수 경매를 한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 젠순양이 마벨에 대해서 1조 달러 클럽을 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기업이다, 뭐 이딴 소리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좀 라이커미니, 대형광통신이, 빛과전자니, 그죠? RFACI니, RF 마테리얼즈 같은 회사가 올랐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온 회사 어느 곳도요, 예, 마벨 근처에도 못 가요, 기술력이. 근처에도 못 갑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뭐 수혜할 수 있는 거요? 통신, 뭐 저기요? 케이블 정도 수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아주 싼 칩들 몇 가지 수혜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미 코에런트니 뭐 그런 데가 다 먹겠다고 얘기했고, 광통신의 통신 케이블만 해도 코닝이 지금 코닝에다가 직접 투자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너무 영세하죠. 기업 자체들도 영세하고, 세계급으로 경쟁할 만한 기업들이 기술적으로도 뭐 아직도 되게 낮은 단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름 때문에 올라가는 것뿐이, 우리나라는 광통신이란 테마를 만들어서 거기에 걸맞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통신이라는 이름만 빌리고 있는 겁니다. 테마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네, 좀 그렇습니다. 5G는 왜 올라요? 통신 장비도 그렇고. 걔네들이 뭐 하는 거 있대요? 5G 투자 더 한대요? 아니면 6G 투자 한답니까? 네. SK텔레콤이, KT도 지금 LG 플러스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디다가 지금 뭘 투자를 해요? 여유가 없습니다. 네. 증권은 거래대금이 110조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데, 뭐 증권이야 사실 관계없죠. 크게 어떻게 해요? 예, 거래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오르건 떨어지건 간에 수수료 수입은 챙긴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 관련된 부분들이 올랐습니다. 삼성증권이나 한국기민주주나 NH투자증권 같은 데들 뭐, 그죠? 괜찮다고 해서 얘네들이 잘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시장이 잘한 거죠. 뭐 시장 리포트 잘해서 잘했습니까? 저기는 뭐죠? 어,
그 농협 이런 데서는, 예, NH증권 이런 데서는 정말 옛날에도 뭐 5천 못 간다 이런 4,800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되니까 지금 이런 수혜는, 그러니까 제대로 능력은 없으면 수혜는 보는 우리나라, 예,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스페이스X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가 IPO를 추진하면서 이제 공개할 주식들과, 그리고 공개할 주식의 규모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에 공개하겠다라는 플랜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플랜대로 계산하면 기업 가치가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얼마나 되죠? 2조 7천, 2,7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과연 시장에서 이 가치를 인정해 줄 거냐 안 줄 거냐 잘 모르겠어요. 공개할 때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예, 자금 조달 목표는 달성하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과연 1.8조 달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시장이 그렇게 인정해 줄까?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조, 1.75조, 1.8조, 2조 달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업 가치가 부풀려져만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일론 머스크의 블러핑에 의해서 부풀려진 게 아닌지, 그 부분들이 이제 6월 12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쯤 되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게 실체가 바뀌어지겠죠. 시장에 의해서. 뭐 어느 회사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지는 잘 몰라요. 예, 기업 내부에 있는 분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뭐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겠지만, 사실상 그 주장 안에도 허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연결고리들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페이스X가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서 완성이 됐을 때라야만, 예, 스페이스X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1.8조 달러의 가치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뭐 그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로서의 기본 역할 자체가 뭐 지금은 첨단 경쟁 안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어느 달이 되면 5.5가 발표되고, 어쩐 달이 되면 클로드 4.8이 발표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돈을 때려 부으면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모델들이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실정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 말에 금요일 날 저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날 아침에 뭐가 됐냐 하면 클로드가 4.8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뭐 그 바로 전에는 사실 그 챗GPT가 5.5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차례가 어디냐면 제미나이 차례인데, 제미나이도 언제 어떻게, 네, 업그레이드 할지 몰라요. 네, 이렇게 급격한 업그레이드와,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성능이 계속 쫓아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록이 자기 역할을 지키면서, 물론 그록이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가 이제 스페이스X의 핵심적인 기능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동작할까,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서. 음, 아무리 야망은 크고, 그리고 하고 싶은 뭐 욕구는 있지만, 그 욕구가 늘 실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아구가 맞아서 위성 시스템과 AI와 전력망과 이런 것들을 한 대로 모아서, 그리고 발사 시스템과 인공위성 이런 것들, 그리고 통신망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제 아구가 잘 맞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예, 구성되어서 돌아가야 결국 1.86 달러를 달성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이 뭐 90% 되는 일도 4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한 60%대로 떨어집니다. 성공률이. 네,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X 우주항공도 단기적으로 오르겠지만 6월 12일 날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 판명이 날 겁니다. 자, 어제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금 정치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재료가 소멸됐죠.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뭐 정원호 주니, 오세훈 주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금 다 생명이, 테마로서의 생명이 당분간 끝났습니다. 다음 지선이 올 때까지. 물론 이제 오세훈 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세훈 대표랍니다. 오세훈 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도 이제 서울시장에 당선됐으니까 다음 행보를 준비하겠죠. 그래서 당분간 다음 대선 전 정도까지는 이제 총선이 물론 그 전에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크게 이제 정치주로,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는 큰 움직임이 그렇게 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방위 산업은 글로벌 국방비 확대역 수주 잔고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방산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뭐 상승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죠. 왜? 예,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이 올랐고 새로운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독일한테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도 각각 경쟁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미국 자주포 사업은 이미 뭐 독일하고 상당히 깊은 굉장히 세게 경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좀 힘을 얻고 좀 명망이 높아질수록 경쟁은 더 치열하게 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나가야 사실은 방산이 조금 더 뻗어나갈 수 있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범위에서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매번 이제 한 3, 4년마다 한 번씩 폭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한화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게까지 대박을 치는 형태로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걸 관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 위험성에 대한 관리를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 위험을 더 키울 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업황은 좋아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업황이 증가하는 데 따라서 과실을 따먹을 수 있을 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방사는 그래도 경쟁력이 한참 있기 때문에 따먹을 힘은 있지만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에 비해서 광통신 통신장 5G는요, 따먹을 기술도 없어요. 예, 저 과일이 한 10m쯤에 열려 있는데 3m짜리 사다리 하나 놓고 올라가서 손 뻗어봐야 안 닿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월 4일 주요 테마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올랐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시장에 그렇게까지 아름다운 희망이 보이느냐 하면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지금 벌어놓은 것도 있고 앞으로 벌 것도 있기 때문에 소부장 쪽이 좀 내려주는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과 함께 균형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관심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폭주, SK하이닉스의 폭주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보합세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코스닥 쪽도 조금 더 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6월 4일 주요 테마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죠.